문제지 지금 잘 모으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복습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이거 개인인 개공이죠. 그 등록관 형관하기 안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두어야 한다. 맞죠? 1등록 1사무소 원칙. 2번, 분사무소는 등록관 형관하기 외지역에 한 개만 둘 수 있다. 틀렸네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에 두는 건 맞는데 한 개만 둘 수 있는 거 아니죠? 시군 구별로 둘 수 있죠.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을까요?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냐고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연습할 때 어디까지 가냐면요. 제가 시험에서 그렇게 묻지는 않는데 거기까지 연습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시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군 구가 기준이니까 분사무소를 필요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죠. 근데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면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까지 하고 가야 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특히 오늘 한 부분은 국어도 잘해야 됩니다. 국어도. 자, 그래서 2번 정답 됐고요. 3번, 개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위한 임시점을 설치하면 안 되죠. 이거 설치하면 임취해 1-1 제재를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4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입니다. 중개사무소 두면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랬고. 다음에 5번, 개업공사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죠. 단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매번 출제한다고 그랬는데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 날부터 10일 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 줘야 되죠. 10일. 맞고요. 안 하면 100과. 신고 위반이니까 100과. 100만 원 이하 들어. 2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 구청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럼 맞고. 3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10일 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틀렸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지체 없이 송부해요. 요청은 그냥 하면 되고 송부는 종전이 이전 후에다가 지체 없이 송부해야 돼요. 이거 10일만 빼버리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냥. 그래서 서류 송부에는 날짜가 없다.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 법인의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맞고요. 5번 질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한다. 등사. 송부할 서류는 등등행이에요. 그렇게 이제 암기표에 되어 있는데 등록대장, 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서류예요. 등등행이다. 등록증 같은 것을 송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 신고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버리기 때문에 종전이 이전 후에다가 보내주는 서류는 등록대장하고 등록신청서류와 행정처분서류지 등록증을 보내줄 일이 없습니다. 종전에서 보내니까 이전 후에다가. 뭔 말인지 되세요? 근데 이거를 모의고사 보면 가끔가다 등록증을 송부한다 이런 지문을 내는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중개사무소 신고를 종전에다 했어요. 이전 등록관청에 했다고요. 지금은 어디다 한다? 이전 후에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3번 넘어갑니다. 중개법인의 업무의 범위로 곤란한 것은 이거는 정통 법인의 업무 문제예요. 이게 주택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대행자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고 그랬죠. 가능하고. 2번,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중개업 경영이 나오면요. 이건 무조건 상대방이 누구에 된다? 개공. 명심하시고. 다음에 토지개발 상담입니다. 이거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죠. 개발업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발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죠. 그러면 3번 가능하고. 4번,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대행 나왔으니까 주상만 되는 거죠. 가능하고. 5번, 이사업체, 도배업체는 주거에 부서의 용역의 알선이다. 직접은 못해요. 5번 정답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이게 정통 겸업의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고용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소공사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체크포인트. 업무상행위예요. 모든 행위를 개공행위로 보는 거? 아니다. 업무상행위. 2번, 소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보조원은 확인 설명할 수 없죠. 기본 예문이고. 3번,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수료한다. 자,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맞습니까? 예, 맞고요.
교육 이름을 잘 바꾸네요. 나중에 이제 문제 하면은 아실 겁니다. 4번 소공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개혁공사는 10일 내에 그를 해고해야 한다. 자, 장난을 좀 쳤는데 소공이 결격에 걸렸다고 그랬죠, 지금. 그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에 걸리면 2월 내 해소하라고 그랬죠. 임원사원도 2월 내 해소하라고 그랬죠. 결격에 걸리면. 안 하면 이건 업무 정지했어요. 임원사원은 2월 내 해소 안 하면 필치. 근데 10일 내 해고하라는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2월 내 해소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해고를 했다. 그러면 10일 내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정답. 5번 질문. 개혁공사는 고용이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무과실, 부진지역 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이었죠? 무조건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럼 5번 갑니다. 인장 등록이에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소공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과장에 등록해야 한다. 소공사는 등록 의무가 있죠. 2번 질문.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 업무 기전까지 해야 되며 등록 신청,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맞고. 3번 등록 인장을 변경하는 변경날부터 7일 내 등록과장에 변경해야 된다. 7일. 맞죠? 다음에 4번 법인의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존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아요? 다음 5번 질문. 모든 개혁공사가 등록할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 가로세로가 7mm, 30mm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모든. 알아봤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장에 대해서는 개인 법인을 꼭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스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7.3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 박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개공을 못 봐버리는 거예요. 개인만 이런 거죠, 이거. 법인은 상업등기축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법인은 이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인장은 개인 법인을 구분해야 돼요. 물론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은 이제 죽음인데 거의 역시 숫자를 바꿔내요. 10mm, 40mm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개공 틀렸어요. 법인은 틀리다. 법인은 상업등기축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갑니다. 휴폐업이에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개공이 3월 이하 기간을 휴업하고자 하는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3월 초과 휴업 시 신고하는 거가 있고 2번 개공이 폐업을 한 때는 바로 X 나가야 돼. 폐업을 할 때는 사전 신고니까 지체 없이 빠져야 되죠. 등록증을 첨부한 등록과정에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정답. 바로 다음에 3번 휴업은 질병으로 인해 요양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을 추구할 수 없다. 맞아요?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놓고 3월 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휴업 신고해야 되죠. 맞고 5번 질문 법인인 개혁공사는 분사무소로 휴업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중개계약제도.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등록관청은 일반 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이네요. 보였어요? 국장이죠. 그래서 이게 주체가 안 보이는 분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했나 이 얘기?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뜨면 무조건 밑줄 긋고 이자가 맞는가 체크하시라고. 그러면 이거 다 잡힌다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특히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잘 바꿔내잖아 이거.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잡냐 하면요. 지문을 읽으면서 국장,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뜨면 무조건 밑줄 긋고 체크한다. 그럼 다 잡혀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1번 지문 바로 정답이었어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이거 국장이죠. 다음에 2번 지문. 개혁공사는 중개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요청한 경우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 맞죠? 참고하시고 3번 개혁공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비공개충이 없는 한 7일 내 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죠. 맞고 공개 내용은 지체 없이 통지하는 거예요. 문서로. 다음에 4번 전속의뢰인은 전속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거래해서 스발상 그럼 중개부서 50%미 내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다.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다음에 5번 질문. 토지 임대차를 전속으로 받았어요.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알아보시겠죠? 여기까지.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